안녕하세요. 5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보겠습니다. 자, 명예와 신용.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 명예를 갖고 있는데,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은 외적인 명예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외적인 명예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외적인 명예 보호가 통설과 판례 입장이고요. 자, 명예훼손 중에 죄 중에서도 사자, 사망한 사람의 명예훼손죄 보호법익은 역사적인 가치로서의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는 어떤 외적인 명예를 얘기하는 거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역사적인 가치로서의 명예를 말합니다. 이 모두 추상적인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란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307조 명예훼손죄 볼게요. 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진실과 허위 두 가지가 포함되죠. 명예에 대한 진실과 허위, 외적인 명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누군가가 시커먼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분에 대한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보니 이런 것 같더라 하고 허위로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실과 허위를 말할 때 결국은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분의 가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명예란 거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상대방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이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흐름이죠. 역사 흐름이잖아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가치는 가치인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를 떨어뜨린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따라서 외적인 명예입니다. 외적인 명예. 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만 포함이 됩니다. 허위.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 것보다 허위를 말해서 역사적 가치를 떨어뜨린 것. 죽은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허위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진실이든 허위든 모두 포함된 가치를 떨어뜨린 거고,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은 허위, 허위, 허위를 말함으로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자, 309조 볼게요.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을 뭐로 하냐? 출판물로 합니다. 출판물로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데 진실과 허위 등의 출판과 비방 목적, 진실과 허위가 있고 여기에다가 출판이 있겠죠. 그죠?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가 명예훼손하면 그냥 명예훼손이다 하면
진실과 허위 두 개가 들어간다. 출판물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들어가면 진실과 허위 플러스 출판. 죽은 사람은 역사적 가치이기 때문에 허위.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출판물은 진실과 허위, 출판. 출판에는 당연히 비방이 들어가죠. 그죠? 자, 311조 모욕이란 거는 모욕이는 욕을 통해서 모함한다. 욕을 통해서 모함한다. 욕을 하는 거, 모욕입니다. 모욕. 욕하면서 모욕, 욕으로 모독한다. 욕으로 모독한다. 모욕죄. 욕으로 모욕한다. 이거는 욕으로 모욕하는 건 욕이란 거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진실, 허위 구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총정리 다시 합니다. 명예훼손은 진실과 허위가 포함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진실과 허위 플러스 출판물. 이 출판물의 물론 목적은 비방 목적이겠죠. 사자 명예훼손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만. 모욕은 욕으로 사람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 허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명예훼손 했죠. 공연히 사실을 적시, 진실이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 이 자격정지가 왜 먼저 나오냐 하면 벌금보다는 큽니다. 자격정지가. 자격정지되면 돈 못 벌어요. 벌금은 돈 있어야 내는 거고. 312조 피해자의 의사. 307조와 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죠. 그죠? 자, 반의사 불벌죄는 의사에 반한 건데 과실치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이런 게 다 반의사 불벌죄죠. 제가 이거 외울 때는 반치상 포박하여 외모가 판명되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방금 말한 거는 외적인 명예죠. 우리 외적인 명예. 외적인 명예인데 외부적으로 피해자가 명예는 훼손하려면 누군가 특정돼야 되겠죠. 특정.
피해자가 특정돼야 된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만 누구 명예를 훼손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특정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압니까?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처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간통 사실을 발설한 경우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죄만 성립하고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특정된 사람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정부나 집행명령은 어디 정부, 집행명령은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간에 홍길동, 갑을 하고 특정되어야 되는데 구성원이 특정되을 때 비로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직원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자 3.19 동지회 3.19 동지회란 게 있는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3.19 동지회는 단체잖아요.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소속한 교사들이 동지에 속하는 교사들이 특정됐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무단 하교시켰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에게 배포했다면 역시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특정된 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얘기할 때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렵지만 그 특정됐다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3.19 동지회가 아니라 교사들이 명예 주체이겠죠. 교사들 명예 주체.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경우에 공연이란 말을 씁니다. 통설과 판례죠. 친분이 없는 자나 일면식도 없는 자, 나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 동네 사람은 불특정한 사람이죠. 그죠? 잘 봐야 됩니다. 불특정한 사람이 인식했다면 공연이 인정된 거예요. 불특정한 사람이 인식됐다면 이미 공연성은 인정된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라는 거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 동네 사람들 다 그분들이 들었다고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인지가 된 겁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할 경우 그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하겠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 겁니다. 그 공연성은 인정하고 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자, 가능성이 있다면 자, 제가 앞으로 좀 갈게요. 미안해요. 너무 왜 제가 앞으로 왔을까요? 방금 전에 처음에 봤을 때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러죠. 그죠? 추상적 위헌범. 입니다. 자,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꼭 결과가 안 나와도 처벌한다. 추상적 위험성이다. 즉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파성 이론이죠. 전파성 이론. 그 사실을 숨겨주려 한다면 그 사실을 숨겨주려 했다면 내가 부모라면 숨겨주잖아요. 그죠? 공연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니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남 얘기를 하기 좋아하잖아요. 남의 험담하기 좋아합니다. 소문내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죠. 따라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상적 위험성만 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예컨대 자신 본인의 얘기거나 자신과 친한 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 얘기나 내 친한 친구라든지 그러면 말하기보다는 숨겨주겠죠. 그러니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공연성을 인정하는 판례 볼까요? 불특정했다는 거죠. 명예훼손 발언을 그 친구 전과가 많아 하고 명예훼손 발언했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들었다면 이미 뭐다? 전파되었다.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미 전파가 됐다. 추상적 위험성이 성립됐다. 공연성을 부정한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봤죠. 공연성을 부정한 것은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상사, 내가 이게 발설하면 손해를 본 사람들, 그분들은 말 안 하죠.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볼게요. 평소 을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 경력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즉 옆집의 친한 이웃이다. 을에 대한 을이는 범죄의 전과자입니다. 이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이 갑이 을의 전과를 병에게 얘기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친한 친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죠. 자, 친한 친구인 병에게 얘기했다면 전파될까요? 둘이만 알고 있겠죠. 갑과 을 둘만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아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전속 폭행이죠. 입원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엄마와 대화하던 중 이 피해자는 아들에게 폭행당했단 말이에요. 그의 엄마 갑과 대화하던 중 갑의 이웃 을이 피고인 일행 병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는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자, 이게 뭔 말인지는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피고인 때린 사람이죠. 피고인 때린 사람이 이 피고는 때린 사람 아니고 한번 볼게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 자, 피해자. 이 피해자를 때린 사람 피고겠죠. 피해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피고가 뭐 소문낸 사람이 있죠. 고자질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이 병실에 찾아갔어요. 병실에 찾아가 그의 엄마, 이 피해자의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던 중 갑의 이웃, 을 및 이웃 사람 을, 피고인의 일행 병등이 피해자 갑의 이웃 을, 피고인의 일행 병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 병실에 있는 거지, 병실에.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좀 정신병이 있다더라. 말했다. 병문안 올 정도로 친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병문안 올 정도로 친한 친구들 간에 얘기를 한 거는 뭐다? 이게 소문날 가능성이 없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친한 친구들끼리는. 병문안에 올 정도면 친한 친구들이다. 따라서 전파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판례는. 병문안에 갈 정도로 친한 이웃이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 소문을 냈을 때는 전파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기자, 그 사람이 기자라고 그러면 기자는 신문에 서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에 서서 보도해야만 전파가 되는 거죠.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죠.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으로 기자가 나오면 보도했느냐 보도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보도했다면 전파되었다고 보고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파가 안 된 거죠. 그죠? 공연성을 부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판례 시험 많이 나옵니다.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는 병문안 갈 정도로 친한 사위는 병문안 갈 정도면 친한 사이다.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또 하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사람에게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기자에게 말했지만 보도가 안 됐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자,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입증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사실이라고 하죠. 그죠? 허위든 진실이든 간에. 장래의 사실도 과거나 현재가 포함됐다면, 자,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과거나 현재인데 장래 일을 말하면서도 과거와 현재가 포함됐다면 성립되는 거죠. 그죠? 사실에 포함된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가치 판단, 즉 욕만 하는 것, 욕설만 하는 것, 욕으로 모독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허위든 진실이든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명예를 떨어뜨린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그러죠.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그랬죠.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가지고 출판물로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죠. 단순한 욕설만 하는 것, 가치 판단 표시 욕설만 하는 것, 이게 모욕죄에 해당한다. 판례 볼게요. 307조 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죠. 2항은 허위 사실에 반대되는 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예언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즉 307조 1항의 사실과 307조 2항의 허위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죠. 그죠?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307조 1항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2항은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307조 2항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307조 1항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즉 쉽게 말하면 명예를 모독한 사람이 진짜라고 믿고 말하는 경우 그게 진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모두 307조 1항의 진실로 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로 보고 처벌한다.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307조 1항의 사실은 2항의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예고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인 경우도 모두 성립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 307조 2항이 아니라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즉 정리하면 진실한 사실을 말하든 허위 사실을 말하든 진실한 사실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모두 307조 1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